자, 봐봐. 23번. 얘는 x = 0에서 연속이다 하니까 결국은 위에 있는 식의 극한을 계산을 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위에 있는 식만 빠르게 수렴하도록 변형을 하자고. 일단 분모에 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ln에 1 플러스 x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2의 3x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딱 봐도 2의 3x승 마이너스 1 쪽에는 x가 하나 필요하겠다. 근데 없었던 x가 생겼으니까 여기다 x 추가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x제곱이 맞아 떨어지면서 왼쪽은 1로 그 다음에 오른쪽이야 당연히 3분의 1로 수렴할 테니까 정답 3분의 1이겠죠. 자, 그 다음 24번에 6분의 파이에 대응하는 점이 이거다라는 건 x에다가도 6분의 파이 대입해보고 y쪽에다가도 6분의 파이 대입해봐가지고 a, b를 구하라는 뜻이야. a는 4분의 3 나오고요. b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기울기는 각각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dx분의 dy 만들어주면 되겠죠. 4번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부터 봅시다. 미적분은 3점짜리도 이 시험지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자. 자, A, B, C가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수선해발을 내렸는데 여기다가 요렇게 떨고 가지고 약간 이등변 삼각형 틱한 게 보여. 여기 핑크, 여기 핑크.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냐면 요렇게까지도 핑크색으로 5cm야. 그 다음 BC 여기가 8cm니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반짤 해주시면 여기가 4cm고 3cm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D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P 여기 세로의 길이라서 크게 전략을 세워보면 여기에 각이야 뭐 5랑 3이랑 4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을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AC, H 맞나 아무튼 요 초록색 직각삼각형에서 뭐 사인을 때리든 탄젠트를 때리든 해가지고 AH 쪽으로 가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일단 필요한 것은 어디면 여기가 필요해. AD의 길이. 그래야 뭐 전체에다가 사인 값을 때리거나 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또 눈을 반대로 돌려서 이쪽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게 있을 거거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한 코사인 법칙도 괜찮고 뭐 여기에 대한 코사인 법칙도 괜찮고 뭐 이것저것 있어요. 그 중에 써먹기 괜찮은 건 일단 이쪽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정확하게 각을 알고 있는 게 일단 여기가 있거든. 자,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뭐분의 뭐냐? 5분의 3. 자, 그거를 미적분이니까 당연히 배각 공식으로 넓혀줄 겁니다. 코사인 2세타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나오니까요. 25분의 제곱하면 9, 2, 18. 18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의 7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코사인 2세타에 대한 각이겠지. 딱 봐도 코사인 2세타가 요만큼이라 둔각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자, 그 다음 요만큼은 그러면 코사인의 아니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의 세타입니다. 자,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따라서 AD의 길이는 2배의 그치? 머릿속으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반갈 해주시면 5에다가 코사인 한번 때린 거 그게 이 절반만큼 그거를 2배 하자. 라서 2배 오브 5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의 2세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니까 이 친구가 플러스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5랑 얘 곱해서 5분의 7이다. 이게 5분의 14였네요. 여기가 5분의 14. 자, 그렇다면 마무리 AH란 친구는 AC 전체의 길이가 얼만데 5랑 얘를 더한 거야. 5랑 5분의 14를 더한 거야. 자, 거기에다가 사인 때려줄 건데 그게 얼마냐면 그냥 5분의 3이다. 뭐 닮은 비로서도 괜찮겠죠. 5분의 3입니다. 따라서 3 플러스 25분의 42다. 75만큼 더하면 117? 뭐 이 정도 나오니까 2번 정도 나오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얘는 뭐 굳이 뭐냐 배각 공식 안 쓰고 수원 친구들도 풀 수는 있었던 게 여기가 5cm고 5cm고 8cm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냥 전체 이등변에 대하여 바로 코사인 법칙 썼었어도 요거 하나어치의 코사인을 바로 구할 수도 있었을 거라
굳이 미적분처럼 안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자, 그 다음 26번 봅시다. 45도짜리 부채꼴인 것 같아. 여기에다가 세타만큼으로 땡겼고 평행, 여기랑 여기 평행하대. 자, 평행하다는 거 마구마구 써보자. 일단 여기가 세타면 반대편이 이쪽은 45도 마이너스의 세타가 될 거고, 그렇다면 엇각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엇각일 거니까 여기가 또 45 마이너스의 세타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또 동위각, 45도랑의 동위각 때문에 45도. 그럼 반대편 요거만큼은 135도.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이 내저번의 반지름 이렇게 나왔거든. 이건 숫원 뭐냐, 삼각함수의 활용 단에서도 중요한 거지. 내저번이라는 키워드는 무조건 뭘로 접근해라? 무조건 넓이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먼저 둘레의 길이를 알아야 내저번, 넓이에 대한 식을 세우니까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의 각각의 길이가 필요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여기 1cm야. 근데 각은 많이 알아. 무슨 법칙으로 가야 되겠어? 각을 많이 알면 사인 법칙으로 가야 되겠지. 여기 그냥 잠깐만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둘게. 자, 그러면 사인 법칙. 사인 135도가 바라보는 1cm는 사인 45도 마이너스 세타가 바라보는 x. 이거는 세타가 바라보는 y입니다. 자, 따라서 x는 하고 써보면 얘만 올라가면 돼. 사인 135도가 2분의 루트 1이라서 그거 분해라는 건 루트 2야. 그러니까 루트 2배 오브 사인 45도 빼기 세타고요. 그 다음 y라는 친구도 마찬가지. 루트 2의 사인의 세타입니다. 자, 얘를 덧셈 정리로 충분히 풀 수는 있지만 안 푸는 게 편하긴 하니까 끝까지 안 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푸세요. 이때 말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 뭔가 0분의 0꼴 같이 돼가지고 딱 보면 안 보인다 싶을 때 얘를 풀어가지고 지우면 아, 세타분의 사인 세타네, 아니면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이네,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꾸시면 되고, 일단 이대로 냅둬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뭐 해야 되냐? 넓이식으로 가야 되겠지. 자, 넓이 세워볼게. 전체 넓이는 변변 사인 세타로 식을 세우면 1이랑 x랑 세타로 세웁시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x는 바로 위에서 구한 루트 2 사인 45 빼기 세타. 그 다음에 끼인 각은 사인 세타이고요. 자, 이게 뭐이기도 하냐면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 이용한 넓이는 어떻게 표현해? 2분의 둘레 곱하기 r이겠죠? 그래서 둘레 쓸 거야. 1xy 다 쓸 거야. 1 x 그 다음에 y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r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삼각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아니면 수열의 극한 쪽도 마찬가지지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세타분의 r 세타를 구하래. 이 식을 r 이퀄 하고 굳이 정리할 필요 있을까? 없어요. 그냥 세타분의 r 세타라는 항만 보이게끔 변형해주면 돼. 자,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눠줄 거야? 세타로 나눠보세요. 그럼 이제 s는 아니겠지. 둘이 같은 거지. 맞냐? 이 상태로 세타를 0으로 보내버리면 뭐 얘는 2분의, 얘는 루트 2에, 얘는 그냥 얼마로 수렴해? 사인 45도로 딱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로 수렴하겠지. 자, 그게 2분의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니까 얘랑 약분되면서 1 플러스 얘도 가운데도 1. 사인 세타는 그냥 혼자 어디로 가? 0.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세타분의 r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그냥 1이죠. 호이호이 하면 2분의 1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7번. 그 27번에 있는 도형, 이거 수원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림이거든. 알아둬야 될 배경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봐봐. 원 위에 일단 지름으로 하자. 반원이라고 할게. 반원 이렇게 있고요. 반원에서 적당히 뻗고 뻗어가지고 여기 교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까지 연결합니다.
그러면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이 조그만 삼각형이 뭐 해요? 닮음이지. 그 닮음비가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대 이거의 닮음비는 코사인 세타 대 1이야. 어디가 세타일 때? 여기에 각이 세타일 때. 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아. 자, 봐봐. 요만큼의 길이 내가 스몰 a라고 하고 이만큼의 길이 스몰 b라고 해볼게. 그러면 가상의 보조서 이렇게 그어봐. 여기 몇 도야? 90도. 그렇다면 요쪽의 길이는 얼마니? 그렇지. 여기는 a 코사인 세타죠. 반대로 이렇게 가상의 보조서 이렇게 그어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 얼마니? b 코사인 세타. 따라서 닮은 b가 작은 거 코사인 대 큰 거 1이다. 있죠. 요게 활용된 수원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그 그림이다라는 걸 알면 좀 더 편하죠. 자, 그럼 이 문제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뻗었고 여기 세타라고 줬는데 야,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바로 보인 거야. 코사인 세타가 지금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줬지. 그러니까 작은 거 대 큰 거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4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자, 그럼 일단 길이를 표현해 봅시다. 여기가 6cm, 여기가 8cm 까지는 4대 3이다라는 걸 줬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줬으니까 여기는 분명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구했다 칠게. 여기 7이야. 그렇다면 몰랐어도 이 원리를 천천히 찾아내면 돼. 요렇게 마음의 보조선 그었더니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6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 6 곱하기 요거 2분의 3. 그 다음에 요쪽은 얼마? 뭐라고? 4분의 7 해가지고 넓이 그래도 괜찮고, 닮은 비가 1대 4라는 건 넓이 비 몇 대 몇이라서 16대 1이니까 그냥 커다란 거 구한 다음에 16분의 1배로 구해서도 괜찮고, 아무튼 첫 번째 넓이 빠르게 해봅시다. 이왕 썼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7, 그 다음 사인 값이야 4분의 루트의 15겠지. 따라서 64분의 21 루트의 15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공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반지름이 8이었던 게 두 번째는 이제 여기로 줄어들었잖아. 근데 이거는 아까 구했으니까 뺄셈을 통해 2분의 11이겠네. 자, 그러면 공비 쪽 이야기는 일단 8대 2분의 11이었던 거, 이것을 넓이니까 제곱해 줘야 되겠죠. 뭐 당연히 16대로 합시다. 256대 121. 그러니까 공비 R은 256분의 121이다. 가지고 1-R분의 A 하시면 돼요. 답은 1번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28 봅시다. 28, 29, 30 다 어려워요. 자, 일단 28부터 볼게. f라는 함수가요, 5배의 ln x제곱 플러스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g라는 친구를 fx에서 tx라는 1차 함수를 뺀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 gx의 최대값이 g알파면 알파는 양수냐, 즉 최대값이 나오는 x 좌표가 양수에서 잡힙니까? 뭐 이런 이야기거든. 그럼 최대값이 언제 생긴지 찾아야 돼. 그러면 언제가 최대인지 알려면 일단 미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미분해 봅시다. 자, g'x를 구해볼게. g'x는 분명 f'x에서 t만큼 빼면 되는 거니까 f 미분하자. 아, 그래. 이하는 미분 좀 해봐. 마이너스의 t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생각을 해야 돼. t라는 친구의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언제 0이 될지 말지 같은 거를 생각하기 좀 쉽지가 않아. 만약에 그래, 여기가 좀 단순하게라도 생겼으면 뭐 적당히 t가 요 정도면 언제 바뀌고 t가 여기면 언제 바뀌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조차 물론 하려면 하겠지, 미적분이 해야 되겠지만 그림 좀 귀찮은 친구야.
그러면 정확히 어디서 극값을 간지 잘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 문제는 g를 이대로 바라보는 게 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이런 생각도 해보자. fx 빼기 tx라는 건 당연히 누구랑 누구의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죠. fx라는 함수랑 y는 tx라는 일차함수의 싸움이다로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일단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 정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fx의 도함수 이제 얘만 좀 따로 관찰해보겠다 이거야. 얘만 좀 따로 관찰하자. 이게 f'입니다. 자, 묶어볼게. 2x 정도로 묶일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의 1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2x 하신 다음에 통분 좀 해가지고 언제 양음인지 보자고. 여기가 5 빼기, 아니지, 암산 가능할 듯. 뭐 빼기 x제곱? 4 빼기의 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분명 얘는 극값이 언제 생겨? 에서 생기겠구나. 자,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럼 미적분에서 항상 그림 그리기 전에 얘가 가진 특성을 미리 파악하자야. 저 친구 어떤 함수야? 무함수. 자, 그 다음 기울기가 0하고 마이하고 2에서 0. 그 다음에 대충 0, 대입해보니까 얼마냐? 0,0. 기울기도 0인데 함수값도 0이니까 뭐 해야 되고?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그러면 극대값을 갖겠지. 그 다음에 극한값을 생각해보자. x가 매우 커지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싶어 해. 얘는 마이너스로 가고 싶어 해. 누가 더 힘이 세? 다항함수가 힘이 세겠지. 그러니까 밑으로 나락으로 꺼질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기억이 대충 극대 찍고 슝.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 2 정도의 우함수니까 슉 찍고 나락. 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fx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맞냐?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랑 y는 tx라는 1차함수의 차이인데요. 기울기가 양수긴 하대. 오케이. 그러면 좀 고민해 볼게. 뭐 y는 tx가 뭐 이 정도일 수 있지. 아니면 뭐 꽤 가팔라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긴 한 것 같아. 뭐 어쩌면 딱 접할지도 모르겠고요. 뭐 어떻게 생긴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야. 세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야. 그치? 자, 이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얘랑 얘의 차이. 그게 제일 커지는 게 언제냐야. fx 빼기 tx니까 당연히 최대라는 건 f가 더 큰 쪽에서 차이가 벌어졌다를 봐야 되겠지. 자, 아무튼 직선이 저 나락에서는 1차는 요 정도고 얘가 이렇게 거꾸라질 테니까 당연히 직선 쪽이 높겠죠. 그럼 이런 데 별로 볼 필요가 없어. f가 더 큰 데를 보자. f가 더 큰 데는 대략 이 정도 동네네. 맞냐? 아니면 뭐 어쩌면 뭐 핑크 같으면 요 정도 있을 수도 있긴 해. 근데 핑크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f랑 1차의 차이 별로 안 크지? 대충 이쪽이 좀 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차이가 가장 커지도록 하는 건 어딘진 정확히 몰라도 무슨 수긴 하겠구나. 음수이기는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냐?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럼 예를 들어서 보기 편한 걸 해보자. 만약에 핑크라고 생각해 y는 tx가. 그러면 기억을 풀 거예요. 알파가 0보다 작니 크니 뭐 이런 걸 찾을 거야. 뭐 답은 일단 0보다 작은데 어떨 때가 어디가 알파야? 아니야. 이건 많이 하는 건데. 그쵸? 요 핑크랑 평행한 무슨 선? 그치? 핑크랑 평행한 접선이 생기는 여기가 알파가 될 겁니다. 맞냐? 물론 어떤 값인지는 모르니까 기억도 그냥 부호만 물어본 거지. 자, 그러니까 음수여야 되겠죠? 근데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억부터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은 갑시다. y는 gx의 변곡점은 두 개냐? 이것도 되게 기본 개념을 물어본 건데 어떤 기본 개념인지 알아요? 1차 함수 2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로부터 우리가 머릿속에 심어내야 될 기본 개념이 뭐지? 1차 함수를 뒤에 빼고 말고는 앞에 함수의 변곡점의 위치에 변화를 안 준다. 물론 높이는 줄 수 있겠지. 하지만 좌표, x좌표는 변화를 안 준다예요. 그러니까 니은을 보자마자 g에
변곡점의 개수. 이거는 누구의 변곡점이랑 똑같다? f의 변곡점이랑 똑같다요. 물론 x좌표지만요. y좌표는 다르겠지 당연히. 자, 그러니까 t 뭐 무시하고 f만 빠르게 2번 미분하면 돼. 자, 그럼 f를 2번 미분해 봅시다. f의 더블 프라임은 저 정도 몫에 미분 해줘야 되겠지. 자, 근데 질문, 얘를 미분할래? 얘를 미분할래? 위에가 좀 낫지? 이거 몫에 미분하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차라리 뭐 요런 거라도 2도 없애시면 차라리 낫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위에 걸로 미분하면 앞에 걸 미분하면 2에다가 x제곱 플러스의 1분의 5 마이너스 1 그대로 플러스 2x 그대로 냅둔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저 정도의 몫에 미분할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일단 5는 있었고 속미분 때문에 마이너스의 2x 이렇게 나오겠지. 통분을 해야 2번인지 알아요.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으로 묶자. 여기는 일단 10인데 한 번 더 했으니까 10괄호 x제곱 플러스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였는데 이거를 2개나 해줬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의 20x의 스퀘어다 이렇게 나온다. 정리만 잘해볼게요. 는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뭐 4차식이겠죠. 분의 최고차항부터 4차다. 오케이. 마이너스 2x 4승. 2차 마이너스 14x제곱. 상수 플러스 8. 자, 요게 과연 두 근을 갖는지를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자를 살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는 없애볼게. x의 4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마이너스의 4는 0이다. 뭐 이런 걸 따지고 싶어요. 맞냐? 자, 그러면 얘는 실근 몇 개 가질까요?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니까 근의 부호 등등을 생각해서 대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x제곱이라는 걸 한 문자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 때문에 생각했을 거 아니냐, 그지? 두 근의 합이 일단 판별식 생각해봐. 판별식 무슨 수? 양수. 그럼 두 근이 있긴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두 근의 곱이 무슨 수야? 음수. 근이 두 개인데 곱이 음수라는 건 뭐랑 뭐야? 양음이죠. 하지만 그건 t라고 치환했던 t가 양음이라는 거지. 그럼 x제곱은 x제곱은 양 이렇게 마저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x제곱은 쪽에선 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x제곱은 양 때문에 풀마 멋이 이렇게 두 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x실근 몇 개야? 2개.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2개 같긴 해. 뭐 요 정도의 변곡점 하나 있겠지 뭐. 요 정도 있겠지 뭐.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게 요 정도에 있겠지 뭐. 맞나? 물론 식이 아니면 이 뒤에가 혹시 이렇게 꿀렁댈지도 모르는 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대충 혹시 시간 없으면 대충 그려보고 에이 뭐 복잡하지도 않는데 뭐 그러겠지 뭐 하고 해도 괜찮아요. 일단 기억은 니은은 참입니다. 자, 이제 디귿. y는 gx의 한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봐봐. gx란 친구의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그게 뭔지 보자. g'x는 f'x-의 t야. 근데 변곡점 여기를 잠깐만 요거를 알파라고 써도 괜찮나? 문제 알파 있네. 뭐라고 할까? p라고 잠깐만 해봐요. 그러면 g'의 p, 변곡점은 위치가 똑같다고 했었으니까 그것은 f'의 p 빼기 t인데 g't가 얼마래? 0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의 p가 t라는 거지. 맞냐?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변접이야. 변곡접선. 그거랑 이 기울기랑 누가 같은 거라고? t. 1참수의 기울기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디귿의 상황은 약간 이 오렌지 돌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요런 시츄에이션이 디귿의 시츄에이션이다. 이해돼? 이해되냐? 그럴 때 어떤 양수 k에 대하여 절대값 gx equal k의 실근의 개수는 5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자, 그럼 봐봐. gx의 그래프는
fx와 tx의 높낮이 차이를 볼 건데 이제 f는 흰색이고요. 디귿이 tx가 이 오렌지색인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생각해봐. 당연히 언젠진 몰라도 대소강이 한번 바뀌었겠지. 그 전에는 1차 함수가 더 컸겠지. 그 말은 g의 부호는 무슨 수였겠어? 그치? 처음엔 음수였겠지. 그러다가 요 교점쯤부터는 무슨 수가 됐겠어요? 양수가 됐지.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얘가 당연히 꿀렁 할 거니까 처음엔 값이 커지다가 줄어들겠지. 다시 언제 함수값이 0 되니? 0일 때 0 되겠죠. 맞나?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근데 얘가 변곡접선이거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특징은 뭐냐? 기울기 중 가장 뭐한 녀석이야? 가파르거나 큰 녀석이겠지. 즉 기울기의 극값이지.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 오렌지가 이 주변 모든 기울기보다 다 가파른 거 아니냐? 그 말은 당연히 tx랑 흰색이랑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난다는 뜻이야. 실제로 안 만나. 여기서부터 느슨하게 그리면 못 만나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직선이 계속 뭐 한 거야, 함수값이? 큰 거지. 직선이 더 크다는 건 g의 부호는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g의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맞냐? 잠깐 내가 꿀렁하게 그렸거든? 꿀렁한 게 그리게 뭐지? 이게 g야. g가 fx 대 tx야. 이렇게 꿀렁하게 그린 점 이건 어딜까? p죠. 왜냐? 기울기가 0 됐다라는 건 f'과 t가 같았다. 바로 이 순간일 테니까. 그러니까 요럴 때 한번 변곡점 가져주고 그대로 내려간다 이거야. 이게 g의 그래프. 따라서 절대값의 g는 여기다가 이렇게 취해주시면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다가 이게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상수함수와의 교점, 최대값 뭐니? 5개인 점이 있나? 하나, 둘, 셋, 넷. 없죠? 5번 만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었어요. 그걸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는 게 참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가겠습니다. (30번보다) 29번이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 근데 막상 풀어보면 계산이 많지는 않거든? 합성함수를 관찰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같이. 자, 29번에 잘 들어줘야 돼. 일단 f라는 친구가 뭐냐면 코사인 하신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n파이,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또다시 ln 괄호 1 플러스 f의 제곱이다 이렇게 뒀대. gx의 극소점을 모두 나열했던 14번째가 1이 되도록 했대. n과 m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일단 결국 질문, 그러면 이 gx라는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 몇 개가 합성된 꼴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3개. 그렇지.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f조차도 굳이 미분해서 그리기보다는 뭐에 뭐가 합성됐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코사인 x라는 함수에다가 n제곱 플러스 1분의 아니고 x제곱 플러스 1분의 n파이, 요게 합성됐다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라는 거야. 왜냐면 얘 실제로 미분해가지고 그래프의 개형 그린다고 생각해봐라. 마이너스 사인까지 좋다 이거지. 근데 얘 속미분 나오잖아. 그럼 그들의 부호 변화를 동시에 관찰한다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성함수로 보자고. 자, 그러면 얘도 누구에 누구 합성한 거로 볼까? ln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fx를 합성하자예요. fx라는 건 얘 합성 얘고요. 이해되냐? 자, 그래가지고 필요한 함수들 재료를 좀 미리 써둘게. 첫 번째, y는 ln 1 플러스 x제곱의 그림부터 봅시다. 얘는 미분을 안 해도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디 대칭이고
y축 대칭이고 x가 커지면 계속 뭐 해지겠니? 계속 커지겠죠. 하지만 이거 알아두면 좋겠는데 요렇게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안에 다항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건 원점 근처에서는 다항함수처럼 움직이다가 멀리 가면 로그함수처럼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1 플러스 x제곱인 것처럼 가다가 나중에는 로그함수처럼 간다 이렇게 되는 걸 미분 없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 얘는 극단적으로 보면 x가 존나게 크면 1 빼가지고 그냥 이거랑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 가면 1, 2 ln x처럼 로그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는 반대로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물론 변곡점이 어디냐까지가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미분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변곡점이 어딘지까지는 별로 안 궁금해.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구나 라는 것만 찾아둘게요.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재료가 뭐 있나? 코사인 x 필요하겠네. y는 코사인 x. 코사인 x는 많이 그릴 필요 없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뭐. 자, 그 다음 이제 또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y는 x제곱 플러스의 1분의 n파이. 이게 필요합니다. 자, 얘도 미분 없이 그리자. 어디 대칭이고 y축 대칭이고 언제 최대값 갖게? 0, 얼마? n파이. 그 다음에 꾸준히 뭐 하게? 감소. 하지만 점근선은 x축.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변곡점 한번 맞고 이렇게 약간 정규분포 곡선처럼 내려가야 되는 느낌입니다. 됐냐? 요 세 개의 함수의 합성을 하나씩 볼 겁니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먼저 f를 관찰해보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n파이라는 친구를 코사인하게 합성할 거야. 그럼 봐봐. 저기 얘부터 먼저 보니까 x가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점점 0에 가까워질 때 y값은 뭐에서 뭐로 가까워져? 0에서 n파이까지 가까워지지. 그 말은 요 코사인 x란 친구 입장에서는 내 안에 0부터 n파이까지가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코사인 x제곱 플러스 1분의 n파이의 그래프를 대충 찾아봅시다. 자, 뭐 아무튼 코사인이니까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요 경계 안에서만 놀긴 하겠지. 자, 근데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요 그래프가 거진 0에 가까운데 0은 아니니까 여기에서도 0에 가까운데 0은 아닌 값만 계속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선이 생긴다? 점근선이 생겨가지고 여기 1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n파이까지 간대. 오케이, n파이까지 가자니까 일단 코사인 그래프 따라 보면 꿀렁꿀렁이 오겠지, 여러 번. 하겠지. 자, 근데 딱 n파이가 됐을 때 코사인 값은 얼마냐? 여기서 케이스가 나뉘죠. 만약에 n이 짝수면 1까지 갈 거고 홀수면 3파이 뭐 이런 데까지 가는 느낌이니까 마이너스 1까지 가겠지. 따라서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네. 첫 번째 케이스 y는 코사인 x제곱 플러스 n파이 단 n은 홀수일 때 봅시다. 자, n이 홀수면 이 그래프는 n파이까지 갈 거니까 n파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0 근처에서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좌우 대칭 모양으로 가가지고 요렇게 점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일단 y축 대칭인 건 맞잖아요, 여전히, 그지? 자, 그럼 이거 반대편 y는 코사인 x제곱 플러스 1분의 n파이는 똑같은데 이번에 n의 값을 짝수로 한번 그려봅시다. 뭐 비슷해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놀겠지. 점근선 1에서부터 쭉 왔다가 이렇게 코사인 값 이렇게 다 오는 건 똑같아. 그런데 n이 짝수기 때문에
2파이 같은 데까지 간다 이거야. 그럼 뭐 2파이 같은 데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0에서의 y값이 얼마야? 1. 즉 코사인의 요 모양을 본따서 여기다 그려주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반대편 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쓱쓱쓱쓱 점근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타입이지. 자, 이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그 극소가 되는 점들을 다 찾아봤더니 14번째 친구의 값이 1이었대. 그럼 일단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중에 언제가 극소가 되는지를 봐야지.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드디어 여기를 볼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얘네들이 fx야. 이거 f야. 요 f를 요거에 대입할 거예요. 그치? 그 말은 이 그래프의 y값이 요 그래프의 x값으로 들어온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맨 처음에 함수값 1에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뭐해? 감소해서 마일까지 가지. 그럼 1에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1이 언제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야. 부터 시작해서 마일까지 가. 아, 언제 극소 생겼어? 0을 관통할 때 한번 생겼지. 여기가 일단 한번 극소네. 그럼 이 동네 움직임을 보자.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0에 가까워지지. 즉 마이너스 1까지 갔다 다시 빠꾸 하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빠꾸 하면 이 동네는 무슨 값이냐? 요 움직임. 극대지. 맞냐? 극대를 찍을 거야. 그게 여기를 지나친 거. 그 다음 갑니다. 요렇게 가요. 0에 가까워지죠. 뚫고 그대로 양수로 가지. 뚫고 그대로 양수로 갔지. 무슨 값 생겼어? 극소 생겼지. 자, 여기가 지금 여기야. 1 향해 갑니다. 왼손 봐. 1 향해 갑니다. 다시 빠꾸 무슨 값이니? 극대지. 그러면 결국 극소는 언제 생겨? x축과의 교점들에서 생기겠네. 맞냐? 그럼 얘도 같은 논리로 x축과의 교점에서 극값이 생기는 것까지 오케이야. 근데 이러한 x축과의 교점 중에 하나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어딘지 모르지만 요런데 1 아니면 뭐 이런데 1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맞아? 그럼 봐봐. 요 함수에 1을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는 거지. 넣어볼게. f에다가 1 대입해 볼게요. 즉 코사인 x에다 1 대입한 거야. 코사인 2분의 n파이 이게 0이 돼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1일 때 코사인 2분의 n파이가 0 돼야 돼. 둘 중에 모순이 있습니다. 요 케이스는 n이 짝수인 그림이었잖아. 근데 n이 짝수면 코사인 2분의 n파이 0 되냐? 안 되거든. 코사인 2, 뭐 파이, 2파이, 3파이 뭐 이런 친구잖아. 안 된다고. 반면 얘는 n이 홀수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다 0 되는 거 오케이지. 이게 n이 홀수인 게 오케이야. 따라서 지금부터는 n이 홀수입니다. 됐냐? 자, 이제 또 뭐 하러 가자면 1이라는 게 있는 건 알았어. 근데 얘가 몇 번째여야 돼? 14번째여야 돼. 그거를 찾으러 가니까 그럼 극값이 총 몇 개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를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극값은 누가 0 될 때 생겼지? 코사인 x제곱 플러스 1분의 n파이 요게 얼마가 될 때? 0 될 때 생겼지. 맞냐? 자, 근데 이 말은 코사인 안에 들어간 x제곱 플러스 1분의 n파이 이게 어떤 형태여야 되냐? 코사인에 들어갔을 때 0 되는 친구들 포괄해서 말해봐. 2분의 홀수파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풀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거 어디 있었지? 요 그래프. 이 그래프의 y값이 2분의 홀수파이가 되도록 하는 걸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그림은 너무 좀 좁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영상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려볼게.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n파이. 좀 키워서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최대값이 얼마였지? n파이. 그런데
n이 홀수 in case 라고 했기 때문에 n이라는 친구를 홀수인 게 좀 티나도록 2p-1이라고 좀 써볼게. 그러면 내가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2p-의 1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뭐 찾아야 돼? 요 녀석의 y값이 어떤 꼴이 되는 걸? 2분의 홀수 파이 꼴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지. 당연히 제일 작은 건 뭐 있겠니? 2분의 파이가 있겠지. 그 다음 뭐 있겠냐? 2분의 3파이 이렇게 있겠지. 맞냐?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상수함수라고 좀 표기해 둘게. 얘는 두 번째 상수함수겠죠. 그러면 얘보다 조금 밑에 있는, 아니면 뭐 얘여도 괜찮지만, 아무튼 가장 그을 수 있는 높은 2분의 홀수꼴은 뭐냐? 어떻게 쓰면 될까? 얘보다 작지만 가장 큰 홀수는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 2p-3? 아니 2분의 홀수꼴이어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거 2분의라고 쓰면 일단 머릿속에 얘가 2분의 얼마야? 4p 빼기 2죠. 그리고 이건 2분의 무슨 수야? 짝수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나는 2분의 홀수 쓰고 싶잖아. 얘보다 조금 작은데 그나마 비슷한 홀수 뭐 있어? 4p 빼기 3이지. 그거를 이렇게 써도 이렇게 규칙 살려서 2분의 2p-1 빼기 1파이. 그럼 4p 빼기 3파이 맞냐? 이렇게 내가 굳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쓴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얘가 첫 번째 상수함수였으니까 first라고 써서 약간 수열처럼 생각해. 이게 second야. 이거 몇 번째게? 그치. 그래서 여기 써드린 거야. 2 곱하기 1 빼기 1, 2 곱하기 2 빼기 1, 2 곱하기 얘 빼기 1이라고. 규칙을 좀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몇 번째냐면 얘가 2p-first가 2p-1인가? 몰라. 아무튼 이거 번째 상수함수지. 이해돼요? 그렇다면 질문. 총 토탈 극소 몇 개게? 아이 지랄. 지금 아직 그거 안 했어요. 요 P 덩어리에서 2배의 2p 빼기 1개겠죠. 그치? 상수함수 하나당 이렇게 두 개 생겼을 테니까. 맞냐? 자, 그런데 이것 중에 몇 번째가 1이라고? 14번째가 1이라고. 그럼 봐봐. 요 정도의 1이 있겠지. 1을 대입해볼게. 1 대입하면 얼마야? 2분의 n파이죠. 근데 n을 2p-1이라고 쓸게. 2분의 2p-의 1파이죠. 얘는 몇 번째 상수함수였게? 그치. 그래서 규칙 잘 찾으라고 내가 다 이렇게 써드린 거야. 2p니까 얘는 p번째 상수함수죠. 헷갈리니까 번잡해져서 묶어드릴게요. 맞냐? 자, 그렇다면 왼쪽에서부터 세 가지고 14번째가 얘면 되는 거잖아. 일단 이쪽에는 몇 개 있을까? 합쇼. 그치. 여기는 2p-1개 있겠지. 맞냐? 그러면 또 얘가 p번째였다는 건 밑에서부터 세서 p번째야. 그치? 그러면 총 몇 줄 있는데 2p 빼기 1개 있는디? 여기까지 제외하고 여기까지는 몇 개 있냐 그러면? p-1개 있겠지? 총 2p 빼기 1개 있다고 줄이. 근데 얘가 p번째라는 거 얘 무시하고 요거 하나 다음까지면 p 빼기 하나지. 그럼 위에서부터 거꾸로 셌을 때 얘는 몇 번째냐? p번째지. 이해돼? 얘가 p번째니까 밑에서부터 p번째니까 총 2p 빼기 1개 중에 얘가 p번째면 얘 위까지 p 빼기 하나 있을 거니까 거꾸로 세 나가면 p 빼기 1 p번째 위에서부터의 p번째가 얘지. 따라서 총 여기 쓰자. 3p 빼기 1이 얼마다? 14다. 문제에서 14번째라며. 따라서 p라는 숫자는 5가 되고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n이 뭔데? n 2p-1. n은 9. 그 다음에 m인가 뭐 라지 m인가 아무튼 그거는 극소의 개수
2배 2p 빼기 1이죠. 18입니다. 따라서 27 이렇게 나오는 이거 계산이 단 하나도 필요 없는 문제긴 한데 합성 함수를 통해 극값을 관찰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라서 계산은 없는데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29번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꼭 풀어봐라. 그나마 얘가 계산이 없는 편이라 다행이지 계산을 해야 되는 극대극소 문제면 더 킬러니까. 자, 그 다음 30번 봅시다. 30번은 오히려 더 쉬워요. 자, 함수 fx를 봅시다. x의 제곱 곱하기 2의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b 승 이렇게 나왔고요. 단 a는 음수. 자, 그 다음 gx란 친구를 fx-의 k다라고 했어요. k는 양수니까 그래프를 밑으로 좀 끌어내린 거야. 자, 요게 절대값을 씌웠더니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실수 x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정식 gx =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입니다. 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일단 읽고 ht 쪽 이야기 나중에 합시다. 일단 보자. fx에서 k를 뺐대. 그 친구의 절대값 씌워서 미분 불가를 찾아야 되면 원래 fx의 그래프를 찾아야 되겠지. 미분합시다. f'F'. 일단 지수함수 파트에 해당하는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가만히 있었을 거고 천천히 보자고. 먼저 x제곱을 미분하면 2x. 그 다음 x제곱은 가만히 있은 채로 지수함수를 미분했으면 속미분 때문에 2x 플러스의 a가 있었을 듯. 정리 좀 하자고. 얘는 2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그대로 냅두고 정리. x로 묶이는데 묶어봐. x 묶고 뭐 나오냐. 여기가 2x 세제곱이었으니까 x 묶으면 2x의 제곱. 여기가 ax의 제곱이었으니까 x 묶으면 ax. 2x에다가 x 묶었으니까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요게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꿀렁꿀렁의 정도가 바뀌겠지. 가봅시다. 첫 번째. 당연히 요거에 무슨 식을 찾아봐야 돼. 판별식. 판별식이 먼저 쓰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의 4ac니까 요거 빼기 16. 이게 먼저 양수일 때를 한번 보자.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겠지. 근데 a는 음수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자. 봐봐. 2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2는 0. 이거 근의 합이 무슨 수야? 양수 a 음수래. 그 다음에 곱도 무슨 수야? 1이라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이 둘 다 무슨 수란 뜻이야? 양수란 뜻이겠지.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이야. f'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건데 하나는 확실히 0이지.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있다 이런 느낌이야. 물론 도함수가 얘가 곱해진 형태이긴 하지만 대충 부호만 보면 대충 부호는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를 요 세 점을 기준으로 관찰해보자. 대충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지. 맞냐? 그리고 극한값까지 좀 따져보면 x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만약에 여기가 이제 1차로 얘기가 좀 달라요. x가 음수로 가면 만약에 1했으면 어떻게 돼? 0으로 갔겠죠. 왜냐면 지수 함수가 0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x제곱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나도 커질래니까 둘 다 커진 이런 약간 과격한 4차 함수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치? 근데 봐. f 원래 식 보세요. f0 얼마? f'0 얼마? 0. 그러니까 일단 어디 축하고 뭐 한다는 고정이야. x축하고 접한다는 고정이지. 그러니까 여기쯤이 이제 0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 물론 이 오른쪽 동네를 몰라서 이렇게 위에서 뜰지 아니면 접한 다음에는 밑으로 내릴지 몰라요. 근데 어느 케이스든 생각해봐. 얘를 지금부터 K만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접을 거예요.
미분 불가가 한 개 되나요? 안 되지. 오렌지 동네에서 이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여기만 이렇게만 내려가줘도. 그치? 이건 미분이 적어도 두 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네. 그럼 두 번째, 판별식이 어떤 걸 생각해볼까? 0보다 작다 한번 생각해볼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무슨 말이면 얘가 실근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0 기준에서만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뭐 대충 이런 느낌이야, F'이. 맞냐? 그렇다면 대충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물론 이 동네가 좀 꿀렁꿀렁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맞냐? 자, 근데 얘를, 이게 F인데 밑으로 K만큼 끄집어내려봐. 접어봐. 미불 어떻게 돼요? 적어도 두 개 이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네. 미리 예측되냐? 방금 여기서 좀 꿀렁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이 꿀렁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주면 돼? 0이 돼주는 상태. 그게 정확하게 판별식이 0인 상태가 될 겁니다. 자,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건 A가 얼마야? 음수란다. A가 마이너스의 4인 상태를 보자. 그러면 F의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2에 X제곱 플러스 A 썼어요. 그 다음에 B는 몰라. 괄호 X 한 다음에 여기가 뭐의 완전제곱 시제게? 그렇지. 2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가 되면서 도함수의 개형이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저 초월함수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겨요. 물론 초월함수가 지수함수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실제 모양은 다르겠지만 대충 4차 함수처럼 느껴가면서 풀어도 된다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얘를 K만큼 내렸더니 미분 불가가 하나라는 건 어디의 높이가 K여야 돼? 변곡점이겠지, 그지? 변곡점의 높이가 K야. 그리고 나조건까지 읽자. 절대값 gx 이퀄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자, gx 이게 f고요. g를 실제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k만큼 내린 다음에 접으래. 그 말은 k에서 접으라 라는 뜻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g는 절대값 g. 이렇게 생기겠지. 이거 접은 그래프. 근데 그게 1이랑 3번 만난대. 아, 또 3번 만나는 건 정말 또 좋네. 여기가 정확하게 1이어야 되겠네. 맞아. 그러면 결국 여기가 1이었다는 뜻이고 fx는 여기 쉬었다가는 변곡점의 높이가 1이다. 뭐 이런 느낌을 준 거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박스까지 해석이고 이제 빈칸 읽으면 되는데 빈칸은 쉬워요. 아, 빈칸이 아니라 밑에를 읽으면 되는데 그건 쉬워요. 자, ht라는 함수를 t분의 절대값의 gt 플러스 k라고 할 때 ht는 t 이퀄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한 알파의 좌표만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얘를 식으로 풀래? 아니면 기하적으로 읽을래? 의미로 읽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겁니다. g 플러스 k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얘를 그대로 k만큼만 들어올리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들어올리고 접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요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냐? 1이고 2.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0이었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똑같이 봅시다.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똑같이 봅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상태야. 아이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좀 보이기 편하겠죠.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절대값의 g 플러스 k라는 함수야. 뒤에 뭐 숨어있다고 볼까? 빼기 0 빼기 0이 숨어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디와의 기울기? 원점과의 기울기. t는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할 때? t는 오른쪽이니까 뭐 할 때? 접할 때. 요게 바로 내가 잡고 있던 알파다. 가 되겠지. 맞냐? 근데 봐봐. 이거 뭐 접었다가 올렸다가 지랄했지만 결국 이 부분의 그래프 있잖아요. 요거.
그거 그냥 원본 F랑 똑같은 거 보이시지? 1에서부터 뻗어나간다. 1에서부터 뻗어나간다. 그러니까 F라는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 그 말은 이 식을 그대로 재탕할 수 있단 말이야. 원점에서의 접선. 뭐랑 뭐가 같다? 평변과 미분계수 내지는 순변이 같다로 식을 세웁시다. 여기 알파 컴마라고 뒀으니까 알파 분의 그냥 F알파라고 써도 괜찮다고 방금 한 거야. 이해돼요? 알파 분의 F알파. 요거 찾는 거 요거. 알파 분의 F알파. 요것이 F'의 알파다. 자, 빠르게 해보자. 알파 분의 F알파가 뭔데? 알파의 제곱 곱하기 2의 어쩌시구리야? 는 F'알파가 뭔데? 이거잖아? 2의 어쩌시구리 곱하기 알파 곱하기 2의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는 쓸모없는 거야. B를 그래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좌변 알파. 여기 알파 약분 1 이퀄 2괄호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구하라고 한 거죠.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분의 1이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답은 5예요. 자, 6평 미분법까지니까 30번 자리에 이와 같이 도함수의 활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쉽게 낸다고 급수 쪽에서 낼 수도 있거든. 이 모의고사에 잘 골고루 연습할 수 있게끔 담아놨으니까 뭐 다 풀라고 못하겠, 아니 다 풀어. 근데 다 풀진 않을 테니까 적어도 몇 개는 골라서 보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 화요일날 6평 잘 보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OMR 좀 채점해봐. OMR 채점해가지고 점수 나한테 주고 가세요. 과도하게 늦게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 시간에 오신 분 한번 채점해봐. 지금 점수 매겨가지고 써가지고 이름도 써가지고 나한테 주시고 마무리해요. 답지 줘야 되겠네요. 드릴게요.